엘리시안 그룹의 심장부 CEO 집무실이 위치한 펜트하우스 층은 언제나 얼음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고급 대리석과 유리 강철로 이루어진 공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함을 자랑했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냉혹한 왕국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는 강지우 비서였다. 그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3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응시하며 한 손으로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초 단위로 쪼개진 대표이사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이 화려한 공간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유행이 한참 진한 회색 투피스 정장 질끈, 동여맨 촌스러운 올림머리, 그리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녀의 존재는 유능했지만 색깔이 없었고 완벽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우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그림자였다. 동료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추녀 비서 혹은 한태준 대표의 걷어차는 기계. 그 어떤 조롱도 그녀의 내면에는 닿지 못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일의 결과뿐이었다. 강 비서, 인터컴에서 흘러나오는 한태준 대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려있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톤이었다. 암분 뒤에 있을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와의 화상회의, 최종 제안서, 수정본 준비됐나 지우는 즉시 대답했다. 네 대표님, 3분 전에 메일로 발송했고 아이패드에도 동기화해 두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뮬레이션 자료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질문했고 그녀는 이미 답을 준비해 두었다. 그것이 지난 5년간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이었다. 한태준은 엘리시안 그룹의 젊은 왕이었다. 아버지에게서 그룹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능력으로 모두의 인정을 받아낸 인물이었다. 그는 오직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했고 과정이나 감정 따위는 불필요한 소모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 강지우는 가장 완벽한 도구였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말보다 먼저 파악했고 그의 명령을 오차 없이 수행했다. 그는 그녀의 업무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를 인간적인 존재로 인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가장 성능 좋은 컴퓨터와 다르지 않았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 한태준의 얼굴에는 냉철한 승부사의 표정이 떠올랐다. 이번 베리디안 다이내믹스 인수합병 건은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프로젝트였다. 성공한다면 그룹은 차세대 바이오 시장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것이고 실패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상대방을 압박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분위기는 엘리시안 그룹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뒤에서 조용히 회의록을 작성하며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임원들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다. 한태준의 개인 단말기에 긴급 알림이 떠올랐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포커스의 속보였다. 엘리시안 그룹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파격적인 인수가 제시. 업계 예상 뛰어넘는 금액. 기사에는 그들이 방금 전까지 비밀리에 협상하던 최종 제안 가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심장부를 겨눈 비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한 임원이 소리쳤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오갔고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한 극소수의 최고위 임원들 뿐이었다. 내부의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한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을 꿰뚫을 듯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룹의 운명이 걸린 M&A가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강지우만이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임원들을 스캔하듯 훑어보며 그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행동을 분석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키보드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대신 즉시 사실, 확인과 정보 분석에 들어갔다. 기사가 송고된 시간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의 지난 24시간 동안의 통신 기록. 그녀의 손가락이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엉망으로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한태주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왕의 무게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경쟁사들은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베리디안 측은 해명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해왔다. 그는 수십 명의 임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변명과 서로를 향한 비난뿐이었다. 그는 지독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강지우였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 한 부를 내려놓고 있었다. 지난 48시간 동안 이번 인수합병과 관련된 모든 내부 통신 기록과 외부 접속 IP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과 예상 경로에 대한 1차 보고서입니다. 한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대한 양의 정보를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낸 것이다. 그의 지친 눈에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었던 추녀 비서의 모습이 처음으로 조금 다르게 비쳤다.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정보 유출이라는 폭탄이 터진 다음 날 아침 엘리시안 그룹의 전략기획실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황량했다. 한태주는 냉혹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밤새 계속된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법무팀과 보안팀 그리고 핵심 임원들이 모여 앉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책임 전가와 모호한 법률 용어의 나열뿐이었다.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회의는 안개 속을 헤매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평소처럼 한태준의 뒤에 서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단순히 회의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을 넘어 발언자들의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떨림, 불안한 시선 처리, 그리고 방어적인 제스처까지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이 회의실은 진실을 찾기 위한 토론장이 아니라 각자의 안위를 위해 교묘한 거짓말을 쌓아 올리는 연극 무대처럼 보였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이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대조하며 조용히 용의자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결국 한태주는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전부 그만. 시간 낭비는 이쯤에서 끝내지. 그의 한마디에 시끄럽던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좌중을 한번 훑어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비서, 나 좀 보지. 그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지친 기색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리고는 지우가 어젯밤 가져온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논리정연했다. 지우가 조용히 들어와 그의 다음 일정을 보고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끊고 보고서를 가리켰다. 이거 말고 더 알아낸 건 없나?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이번 유출은 외부 해킹이 아니라
최고 등급의 내부 접속 권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데이터 동기화 작업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그녀만이 발견한 암호화된 로그 파일의 변칙적인 패턴이 분석되어 있었다. 한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것은 회사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도 놓친 부분이었다. 비서의 업무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의 분석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비서, 이런 건 어디서 배운 거지? 그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온라인으로 데이터 분석 강의를 몇 개 들었습니다. 보안팀의 원본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겸손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알아냈느냐였으니까. 그는 지우의 분석을 토대로 보안팀을 다시 압박했지만 공식적인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내부의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지우는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스스로 움직여야만 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식사를 하러 나간 틈을 타 그녀는 대표이사실 비서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하의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번 M&A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핵심 임원들의 인사 기록 카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처럼 작동했다. 그녀는 임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 과거 프로젝트에서의 행적 그리고 사적인 인맥 관계까지 샅샅이 훑으며 유의미한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왔다. 화려한 외모와 야심으로 가득 찬 마케팅팀의 오수진 실장이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무리하게 경쟁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주장했고 공교롭게도 그 경쟁사는 그녀의 집안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었다. 만약 이번 베리디안 인수가 무산된다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게 될 인물이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지우는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작은 심리 실험을 계획했다. 그녀는 오수진이 대표이사실에 보고를 하러 온 타이밍을 노렸다. 지우는 일부러 서류를 들고 가다가 그녀의 앞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졌고 그녀의 두꺼운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또 실수를...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연기했다. 한태준은 평소처럼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비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해 그 순간 지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오수진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자신을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주 짧은 순간 지독한 경멸과 함께 통쾌함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수진은 자신을 한태준의 곁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불행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다. 내부의 적은 바로 오수진 혹은 그녀와 연결된 누군가였다. 그날 오후 한태준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우는 그의 컴퓨터를 정기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녀는 단순한 파일 정리를 하는 척하며 자신이 직접 코딩한 스파이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실행시켰다. 몇 분 후 화면에 경고창이 떠올랐다.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그의 컴퓨터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원격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M&A와 관련된 특정 키워드가 입력될 때만 활성화되어 외부 서버로 정보를 전송하는 고도로 지능적인 스파이웨어였다. 저녁이 되어 한태준이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지우는 그의 책상 위에 또 다른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그곳에는 스파이웨어의 존재와 그것의 작동 방식,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대표이사실에 물리적으로 접근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던 단 5명의 인물 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어떤 추측이나 비난도 덧붙이지 않았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만을 나열했을 뿐이었다. 리스트의 가장 마지막 줄에 오수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태준은 보고서를 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리스트와 지우의 얼굴 사이를 오갔다. 그의 얼음 같던 벽에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자신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어쩌면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그동안 가장 무시해왔던 바로 이 추녀 비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는 지우를 향해 나지막이하지만 전례 없는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해, 한태준의 계속해 라는 한마디는 강지우의 세상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상사와 부하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공조의 끈이 생겨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의견을 묻고 그녀의 분석에 귀를 기울였다. 집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략 회의가 매일 밤 이어졌다. 그들은 5명의 용의자 리스트를 앞에 두고 다음 수를 고민했다. 한태준은 여전히 오수진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그룹의 핵심 임원이었고 막강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 섣불리 그녀를 건드렸다가는 역으로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는 완벽한 물증을 원했다. 두 사람은 범인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도록 조용히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다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기 임원 회의 시간 오수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녀는 이번 정보 유출 사태로 실추된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불안해하는 베리디안 측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다. 다음 주 한국에 입국할 베리디안 협상단을 위해 그룹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대한 환영 파티를 열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기획안과 함께 이번 행사가 가져올 긍정적인 언론 효과에 대해 열정적으로 브리핑했다. 그녀의 제안에 대부분의 임원들이 동조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한태준은 망설였다. 그의 직감은 이 화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위험한 함정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대규모의 공개 행사는 또 다른 사보타주를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는 외부의 위협에 겁을 먹은 나약한 리더로 비칠 것이 뻔했다. 그의 시선이 자신도 모르게 등 뒤에 서 있는 강지우에게로 향했다. 지우는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 역시 오수진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통제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그 속에서 대중의 시선이 집중된 더 큰 타격을 가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태준은 그녀의 신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좋습니다. 실장의 제안대로 추진하도록 하죠. 이번 파티의 총괄 책임은 오 실장에게 일임하겠습니다. 그의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오수진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회의가 끝난 후 집무실에서 한태준은 지우에게 그녀가 반대한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측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파티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보안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수진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한태준은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오수진의 배신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는 보안을 평소보다 2배로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다. 그는 아직 오수진이라는 여자의 잔인함과 대담함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지우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오수진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아무리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해도 한태준은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강화된 보안 요원들은 물리적인 위협은 막을 수 있겠지만 파티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교묘한 사회적 디지털적 공격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터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추녀 비서는 투명인간처럼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목소리를 낼 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그녀는 오수진의 파티 준비 과정을 비밀리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벤트 기획팀의 내부 통신망을 감시하던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오수진이 회사에 오랜 공식 협력업체를 배제하고 실적이 불분명한 외부 영상 음향 AV 업체를 고집했다는 사실이었다. 지우는 즉시 그 업체에 뒷조사를 했다.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그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오수진의 집안과 관련된 경쟁사 쪽 인물이었다. 계획이 선명하게 보였다. 오수진은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영상 상영 시간을 이용해 엘리시안 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이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았지만 그것을 오수진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다. 지금 이 사실을 한태준에게 보고한다 해도 오수진은 그저 실무진의 실수였다며 발뺌하고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녀를 잡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범죄를 입증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추녀비서 강지우의 모습으로는 파티의 VIP 구역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녀는 화려한 세상의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 뻔했다. 그날 밤 자신의 작고 초라한 원룸으로 돌아온 지우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촌스러운 정장 질끈 묶은 머리 두꺼운 안경. 지난 몇 년간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이 갑옷이 이제는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존경하는 상사와 그녀의 자부심인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한 번도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했다. 세상이 자신을 보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는 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명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는 그녀의 오랜 친구였다. 혜진아, 나야. 내 도움이 필요해. 파티가 열리는 당일 엘리시안 그룹의 공기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기묘하게 들떠 있었다.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생각은 온통 오늘 밤의 화려한 파티에 쏠려 있었다. 강지우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섬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체크하고 한태준의 변덕스러운 지시들을 빈틈없이 처리했다. 그녀의 촌스러운 모습은 오늘 밤의 화려함을 기대하는 주변의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날카로웠다. 그의 머릿속은 성공적으로 파티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과 또 다른 사보타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우에게 마지막 지시사항들을 쏟아내면서도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익숙하고 편리한 가구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강 비서 파티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최종 보고서 올려. 문제 생기면 즉시 연락하고.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지우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그녀의 오랜 친구 이유진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살롱으로 향했다. 유진은 지우와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언제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며 직설적인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우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강지우,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그 우스꽝스러운 갑옷을 스스로 벗어 던질 날이 올 줄 알았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핀잔과 함께 오랜 친구만이 가질 수 있는 애정이 묻어 있었다. 본격적인 변신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스스로를 억압하고 지워왔던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가장 먼저 그녀의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뿔테 안경이 벗겨졌다. 안경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깊고 총명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눈동자였다. 유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넌 이 예쁜 눈을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니? 다음은 머리였다. 단정하다 못해 고지식해 보였던 올림머리가 풀어헤쳐지자 윤기나는 검은 생머리가 폭포수처럼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유진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머리는 우아하고 세련된 웨이브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얼굴 위에는 마법 같은 화장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지우의 본래 이목구비를 가리는 대신 그것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방향을 택했다. 숨겨져 있던 높은 콧대와 갸름한 턱선, 그리고 도톰한 입술이 섬세한 터치와 함께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유진이 준비한 드레스를 입었을 때 변신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것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담은 듯한 짙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였다. 과감한 노출은 없었지만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디자인은 그 어떤 드레스보다 관능적이고 고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의 모습에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애써 잊고 지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었던 그녀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불안감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렸다. 파티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앞 검은 세단 한 대가 멎어 섰다. 차문이 열리고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이 내렸다. 그녀가 로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는 듯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유명 여배우인가? 아니면 해외에서 온 VIP 손님인가? 그 누구도 눈앞의 여신 같은 여인과 엘리시안 그룹의 존재감 없는 추녀 비서를 연결짓지 못했다. 그 시각 한태주는 영향력 있는 이사진 중 한 명과 지루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은 행여나 발생할지 모를 돌발 상황에 쏠려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야에 연회장 입구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그의 귀에서 사라졌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녀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그는 수많은 미인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녀에게서는 단순히 아름답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성과 우아함이 뿜어져 나오는 독보적인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화를 중단하고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밤새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던 오수진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와 불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한태주는 마침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저 정체 모를 여인에게 매혹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실례합니다만 전에 어디서 뵌 적이 있었던가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평온하고 신비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희미하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글쎄요, 아마도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기억해낼 수 없었다. 그는 완전히 그녀의 마법에 걸려들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매일 마주하면서도 철저히 무시해왔던 바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한태준의 갑작스러운 춤 신청에 강지우는 순간 호흡을 멈췄다. 그의 뜨거운 시선 앞에서 그녀가 수년간 쌓아 올린 철벽 같은 평정심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계획이 없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이것은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그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의 경계심을 허물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영광입니다, 대표님. 그녀는 일부러 낯설고 격식 있는 톤으로 말했다. 두 사람이 댄스 플로어로 나아가는 동안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아름다운 선남선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한 편의 그림이었다. 음악이 시작되고 한태준의 리드에 따라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뜨거웠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는 순간 익숙한 그의 체향이 훅 끼쳐왔다. 매일 아침 그의 집무실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지우는 어지러운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눈앞의 남자를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춤만큼이나 아슬아슬한 탐색전이었다. 한태준은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다. 오늘 파티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습니까? 엘리시안 그룹과는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익숙함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을 처음 만난 듯한 모순적인 느낌이었다. 지우는 그의 질문을 능숙하게 받아넘기며 안개처럼 희미한 대답만을 들려주었다. 저는 그저 오늘 밤의 아름다운 축제를 즐기러 온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엘리시안 그룹의 빛나는 미래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었죠. 그녀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왔다. 대표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그룹을 이끌면서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화려한 파티가 가장 위험한 함정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한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함정이라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연민과 경고의 빛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미소 뒤에 비수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님처럼 높은 곳에 있는 분은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만족했다. 춤을 추는 동안에도 지우의 시선은 쉴 새 없이 연회장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다. 하나는 눈앞의 한태준을 상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진짜 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시야에 자신들을 향해 노골적인 질투와 분노가 담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오수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지우는 오수진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파티장 구석의 영상음향 AB 제어 부스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미세한 고갯짓을 하고 있었다. 지우의 모든 신경이 그 남자에게로 집중되었다. 초조한 듯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불안한 태도. 그녀는 즉시 그가 자신이 조사했던 유령 AB 업체의 대표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오수진의 공범 그리고 공격이 이루어질 장소. 이제 그녀에게는 물증이 필요했다. 춤이 끝나자 그녀는 한태준에게 잠시 양해를 구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드레스에 뭘 좀 쏟아서요. 그녀는 일부러 샴페인을 자신의 드레스 자락에 살짝 쏟아부으며 자연스러운 핑계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화장실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동선은 의도적으로 AB 제어 부스를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부스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옆으로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클러치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공범의 발치까지 굴러갔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가방을 주우며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방 표면을 스치며 초소형 녹음 장치를 작동시켰고 동시에 그녀의 눈은 남자의 노트북 화면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화면에는 엘리시안에 감춰진 진실이라는 섬뜩한 제목의 영상 파일이 재생 대기 상태로 놓여 있었다. 바로 저것이 그들의 무기였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남자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괜찮으니 빨리 비키시죠. 그의 경계심 가득한 태도는 오히려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는 자리를 떴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불안한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과 그의 범행을 목격한 기억이라는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파티의 공식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곧 대표이사의 연설과 그룹의 비전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이 상영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지우는 자신을 찾고 있는 한태준의 애타는 눈빛과 무대 옆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오수진의 얼굴을 동시에 보았다. AB 부스 안의 공범은 이제 곧 재생 버튼을 누를 것이다. 함정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파 속에 홀로 서서 남은 몇 분의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방역에 시나리오를 미친 듯이 그려내고 있었다. 무대 위 사회자의 목소리가 팡파르처럼 울려 퍼지고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하이라이트인 그룹 비전 영상이 상영될 시간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지우는 군중 속에 서서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야에 AB 부스 안의 공범이 무대 옆에 오수진을 향해 확인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한태준은 연설을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군중 속에서 신비로운 그녀를 찾고 있었다. 지우는 클러치백에서 만년필처럼 생긴 작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만약을 위해 준비해온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였다. 그녀는 스크린이 아닌 AB 부스 바로 위 천장에 설치된 화재 경보 시스템에 열 감지 센서를 조준했다. 직접적인 공격은 너무 많은 위험을 동반했다. 그녀는 대신 통제된 혼돈을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레이저빔이 한 점에 집중되었고 단 몇 초 만에 센서의 온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삐익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는 AB 부스가 있는 구역의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져 나왔다.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고가의 영상 음향 장비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메인 스크린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검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고 오수진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문자 그대로 물거품이 되는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을 지우는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이목이 소동에 쏠린 틈을 타 그녀는 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온 보안 USB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만든 엘리시안 그룹의 진정한 미래 비전을 담은 예비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패닉에 빠진 무대 감독에게 다가가 자신을 대표이사실 소속 직원이라고 밝히며 침착하게 말했다. 메인 시스템이 마비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백업 파일로 무대 위 노트북에서 직접 상영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했던 무대 감독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보안팀에 의해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었음이 확인되고 시끄럽던 경보음이 멎었다. 다시 조명이 켜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 화면 대신 스크린에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이 떠올라 있었고 무대 중앙에는 아까 한태준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신비로운 여인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엘리시안의 진정한 힘은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에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자신감에 넘쳤으며 그녀가 제시하는 비전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영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좌중은 특히 베리디안 측 협상단은 순식간에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스캔들 영상 대신 엘리시안 그룹의 압도적인 잠재력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태준은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는 저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자신의 귀에 속삭이던 바로 그의 비서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눈앞에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과 책상 뒤에 촌스러운 비서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다.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무대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젓는 순간 한쪽 눈에 컬러 렌즈가 미끄러지며 원래의 짙은 갈색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 변화는 아주 미미했지만 무대의 강렬한 조명 아래에서는 충분히 눈에 띄었다. 그녀를 아는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저 사람 강비서 아니야. 그 속삭임은 삽시간에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수진은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그 추녀 비서가 한태준을 홀렸던 아름다운 여신이었고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천재 전략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무대 위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보고 있던 한태준에게는 그 모든 변화가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살짝 어긋난 렌즈 나측은 원래의 눈동자색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와 지적인 아우라.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지축을 뒤흔드는 충격과 함께 맞춰졌다. 강지우. 그가 지난 5년간 기계처럼 그림자처럼 여겼던 여자.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진짜 강지우를 보고 있었다. 눈앞의 여인은 그가 알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바로 곁에 숨어 있었던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무서울 정도로 뛰어난 존재였다. 지우는 혼란스러운 박수갈채 속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그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악 어린 시선을 무시한 채 천천히 몸을 돌려 한태준과 마주 섰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 혼란,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경외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가면은 떨어졌다. 그녀의 가면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추녀 비서로만 보았던 그의 편견이라는 가면 역시 산산조각 난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폭풍의 전야와 같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파티는 역설적이게도 대성공으로 끝났다. 강지우의 즉흥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베리디안 측 협상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위기는 오히려 엘리시안 그룹의 저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축제의 열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연회장의 한 구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한태준은 강지우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보안팀에게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모셔가라고 명령했을 뿐이다. 직원들의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지우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다. 자정이 넘은 시각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로 펼쳐진 CEO 집무실. 화려했던 파티의 여운은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아름다운 드레스 차림의 강지우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한태준은 마치 성난 맹수처럼 그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철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극도의 혼란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왜 그랬지? 5년 동안 내 옆에서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고. 그의 외침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을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세계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가장 신뢰했고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존재가 사실은 완벽한 타인이었다는 사실. 그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분노 앞에서도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 해왔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께서는 예쁜 비서가 필요하셨습니까? 아니면 유능한 비서가 필요하셨습니까? 그녀의 반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한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제가 처음 비서직에 지원했을 때 저는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제 능력이나 비전이 아닌 제 외모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능력을 가진 한 명의 인재가 아니라 그저 예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오랜 시간 체념 속에서 단단해진 슬픔이 묻어 있었다. 저는 제 능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외모라는 편견 없이 오직 실력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대표님처럼 과정이 아닌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꺼운 안경 뒤에 숨겨져 있지 않았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 모습이었다면 대표님께서는 저를 채용하셨을까요? 아니, 채용하셨더라도 저를 지금처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셨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폐부를 찔렀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처음부터 저런 외모의 여자가 자신의 비서로 왔다면 그는 분명 그녀를 의심하고 경계했을 것이다. 능력보다는 외모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여자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강지우를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온 전략가였다. 그의 분노가 서서히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그 자리에는 거대한 혼란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지난 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중요한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위기의 순간을 넘길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강지우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미처 보지 못한 위험을 먼저 발견해 대비했고 그가 내린 최선의 결정 뒤에는 언제나 그녀의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상황 판단이 있었다.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왕좌를 굳건히 지탱하고 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그녀의 손이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단순히 업무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성공, 그의 커리어 자체가 강지우라는 존재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우니시텔노했고 동시에 두려웠다. 파티장에서 그를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여인과 늘 곁에 있던 유능한 비서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며 그의 눈앞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가 서 있었다.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역전되었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집무실을 가득 채웠던 폭풍은 멎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더 큰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봐.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권위가 실려있지 않았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몸을 돌렸다.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주 작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강지우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온전하게 감정을 담아 부른 순간이었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가면이 벗겨진 다음 날 아침, 강지우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잘 맞는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이전과 같이 당당하게 회사 로비에 들어섰다. 짙은 화장은 아니었지만 안경을 벗고 가볍게 정돈된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빛이 났다. 어제까지 그녀를 추녀 비서라 부르며 멸시하던 동료들은 이제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길을 비켜주었다.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그 내용과 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태준의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모습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상사와 부하라는 익숙했던 관계의 틀이 깨진 후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한태준이었다. 그는 바보 같았던 자신을 인정하는 듯 씁쓸한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강지우 씨, 비서로서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벽하게 재정립되었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가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등한 파트너. 지우는 자리에 앉아 자신이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하고 분석해온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최초의 정보 유출 경로, 그의 컴퓨터에 심어졌던 스파이웨어의 종류 오수진과 경쟁사의 관계, 그리고 파티에서 확보한 위장 AB 업체와 공범의 증거까지. 그녀의 설명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로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거대한 음모라는 그림으로 맞춰 나갔다. 그녀의 완벽한 브리핑을 듣는 동안 한태준은 다시 한번 경탄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허둥대는 동안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그녀의 분석에 자신의 정보를 더하기 시작했다. 오수진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신의 삼촌, 즉 한상진 부회장의 성향과 약점, 그리고 이 사회의 복잡한 정치 지형도와 법적으로 그들을 올가맬 수 있는 방법들. 지우의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력과 태준의 거시적인 전략과 권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방역 계획은 무서운 속도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대표이사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다음 수를 시뮬레이션했다.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만이 오가던 공간에 이제는 뜨거운 열정과 동지에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태준은 서류 도미 위에서 잠시 깜빡 잠이 든 지우의 모습에서 늘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지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냉혈한으로만 보였던 한태준이 사실은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고독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책임감과 열정을 보며 그녀는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남자의 맨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어느새 업무적인 내용을 넘어 서로의 과거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그들 사이의 끌림 또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다. 마침내 그들은 오수진을 잡기 위한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들은 오수진이 반드시 미끼를 물 수밖에 없도록 아주 정교한 거짓 정보를 흘렸다. 한태준이 베리디안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오수진의 집안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는 가짜 이사회 안건이었다. 이 정보는 오수진의 첩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유출되었다. 다급해진 오수진과 한상진 부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카드를 동원해 한태준을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동안 한태준이 비밀리에 고용한 최정예 사이버 보안팀이 그들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오수진이 경쟁사에 내부 기밀을 넘기는 통화 내용, 한상진 부회장이 이사들을 매수하려는 이메일 내역까지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차곡차곡 증거로 수집되었다. 마침내 그들의 손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 쥐어졌다. 모든 준비가 끝난 깊은 밤 집무실에는 고요한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마저 허물어졌다. 한태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 그리고 그 이상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우 씨, 고맙습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두 사람 사이에 강렬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지만 이내 허공에서 멈추었다. 마지막 결전은 그들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에서 치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감정의 폭풍과 마주해야만 할 터였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엘리시안 그룹의 대회의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태준은 이례적일 만큼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바로 그의 곁 이전에는 그저 서류를 넘기기 위해 존재했던 비서의 자리에 동등한 파트너처럼 앉아있는 강지우였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태준의 삼촌인 한상진 부회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태준의 경영 능력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다. 최근의 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그의 무능함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수진이 제공한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베리디안 인수합병이 그룹을 파산시킬 것이라며 이사들을 선동했다. 그의 영인은 너무나도 비장해서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의 공격이 끝나자 오수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다. 그녀는 마치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만 하는 충신처럼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상진 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녀는 자신이 조작한 가짜 마케팅 보고서와 재무 예측 자료를 제시하며 한태준의 리더십 아래에서는 그룹의 미래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설득력 있는 발표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한태준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마침내 한상진 부회장은 한태준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했다. 그 모든 비난과 공격의 중심에서 한태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변명도 반박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모든 공격이 끝나고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그는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곁에 앉은 강지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모두가 놀랄 만한 한마디를 던졌다. 강지우 실장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시죠. 비서가 아닌 실장. 그 호칭 하나만으로도 이 자리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 없던 추녀 비서가 이제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이 전쟁의 중심에 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하고 힘있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오수진과 한상진이 제시했던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실제 데이터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녀의 완벽한 논리 앞에 두 사람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힘을 잃었다. 그리고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최초의 정보 유출이 오수진의 부서에서 사용된 IP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띄웠다. 이어서 파티장에서 녹음했던 AB 업체 대표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영상을 상영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한태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스파이웨어와 그것이 설치된 시점에 오수진이 집무실에 출입했다는 CCTV 기록을 공개했다. 이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스크린에는 오수진과 한상진 부회장이 나눈 통화 녹취록의 파형이 떠올랐고 스피커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베리디안 것만 무산시키면 한태준을 끌어내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오 실장만 잘해주면 그룹의 차기 안주인 자리는 따놓은 당상 아니겠소. 두 사람이 나눈 모든 음모와 배신의 증거가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상진 부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오수진은 우아했던 가면이 완전히 박살난 채 순수한 증오가 담긴 눈으로 강지우를 노려볼 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벌레처럼 여겼던 비서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때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권위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굳건해져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향해 한상진 부회장과 오수진 실장의 즉각적인 파면과 회사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팀이 들어와 두 사람을 연행해 나갔다. 오수진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강지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 어린 저주가 담겨 있었다. 강지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을 끝냈다는 단단하고 차가운 평온함으로 그녀를 마주보았다. 전쟁은 끝났다. 한태준은 소란이 멎은 회의실 저편에서 강지우를 바라보았다.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깊은 신뢰와 승리의 감정이 담긴 시선을 교환했다. 한때 그림자였던 여자의 손에 의해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이사회의 폭풍이 지나간 후 엘리시안 그룹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찾아왔다. 한상진 부회장과 오수진 실장의 배임 및 간첩 행위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지만 한태준은 강지우의 완벽한 보좌 아래 위기를 능숙하게 수습해 나갔다. 그는 언론의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대적인 내부 개혁을 약속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대응에 위기에 빠졌던 베리디안 인수합병 협상은 오히려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오수진과 한상진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비리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들의 몰락은 능력과 신뢰가 아닌 탐욕과 배신으로 세워진 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회사 내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성과와 실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지우가 있었다. 한태준은 공식적으로 그녀를 신설된 그룹 전략기획실의 최고 책임자, 즉 실장으로 임명했다. 그의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를 향해 이제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하거나 얕보는 시선을 보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증명해 보였고 그의 합당한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파트너십은 완벽에 가까웠다. 두 사람의 두뇌가 합쳐지자 엘리시안 그룹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업무 공조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색하고 미묘한 개인적 긴장감이 맴돌았다. 위기 상황 속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든 감정을 묻어둘 수 있었지만 평화가 찾아오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지난 5년간의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편견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두껍고 높았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축하를 위해 집무실에서 단둘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성공적인 M&A 계약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목표를 달성한 후에 만족감과 함께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태준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솔직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 씨, 회사를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당신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해줬습니다. 눈앞에 진실을 두고도 보지 못했던 내 오만함과 편견으로부터 텅 빈 성에 홀로 갇혀있던 내 외로움으로부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모습이 아닌 한 여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이는 한 남자의 약하고 진실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난 5년간 당신을 제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진짜 나를 보고 있었겠죠. 나의 불안함, 나의 책임감, 그리고 나의 고독까지.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파티장에서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은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진짜 강지우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그의 진솔한 고백에 지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열정과 책임감을 보았고 고독한 왕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느꼈다. 그를 위해 싸우면서 그녀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에 답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이 짙게 깔렸던 동쪽 하늘에서 새벽의 첫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여명이었다. 한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길고 긴 싸움과 오해, 그리고 수많은 감정의 파고를 넘어 마침내 닿은 두 사람의 입맞춤은 부드럽고도 뜨거웠다. 그것은 동등한 두 파트너의 만남이었고 외로웠던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의 안식처를 찾은 순간이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며 집무실과 그 안의 두 사람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한때 그들을 정의했던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어둠이 걷히고 찾아온 눈부신 새벽 속에서 그들은 함께 맞이할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길고 긴 밤이 끝난 그들의 세상에는 마침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